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들어왔을까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뿐인지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매번 뽑은 대통령마다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이놈의 정부는 무능을 넘어서 이건 한심하다라고 말도 못하겠고, 많은 곳들이 미쳐서 돌아가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감성팔이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이것뿐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아니 특히 사기치는 것들 그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네. 필요도 없는 여성부로 1조가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사이버 그 있잖아요, 뭐 사이버 종교들 뭐 어디 역 가면은 막 길 가는 사람 붙잡는다고 하던데. 사이버 종교는 몇십 년째, 진짜 오래됐는데 몇십 년째 이 나라 이 땅에서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이게 나라가 대체 어디까지 미쳐있는 건지. 아니 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발전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을 썩어서 범죄자가, 살인자가 인권을 주장하고 사회로 다시 풀어주질 않나. 이번에 그 쓰레기 한 명 나오죠. 곧 있으면 나온다 하던데. 누군지 이거 말해도 되나? 참, 이거 말도 못하겠네 진짜. 정말 정상을 굴러가는 나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술 먹고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주고 아주 남은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게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이해는 안 가는데, 여성이 약자라고, 여성이 장애인과 동급을 가진 약자라고 남혐을 생산하면서 그것을 당연시하는 말하고,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고 있고, 난 이제 이 나라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고 아직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고공행진하듯 올려서 일자리를 다 죽이고, 국민을 백수로 만들고, 해외로 기업들을 이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또 일자리를 없애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보기가 무서워요. 이제 현실을 기피하고 막 그러고 싶어. 이제 뉴스 보는 것도 무서워. 이게 나라인지. 우리 국민들이, 많은 대부분들이 북한이랑 손잡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서라도 미국이 북한 제재할 때 같이 동참해서 북한을 타도하고,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내 잃어버린 땅을 내 나라에도 부족할 판에 이 나라는 어떻게서라도 북한을 살리려고 하지 않나. 중국에서 빰 맞고, 미국에서 아부하고, 북한 가서 호구되고. 참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내 생각인 것 뿐이겠죠? 그러겠죠? 정말 그러면 다행인 거고. 언론은 썩을 대로 썩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사회가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국가의 문제를,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언론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가짜뉴스는 사방에서 날리고, 그런 가짜뉴스를 확인도 안하고 내보내고 있고. 난 이 나라 이 국가의 공무원과 국가의 의식 수준이 딱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주의. 나라는 마던 말던, 국민은 죽던 말던, 내 가족과 나만 잘 살고
목숨만 연명하면 된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던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아니라 저는 4,500원에서 5,500원 그거 받던 시대로 다시 리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물가는 이렇게 고공행진해서 안 내려갈 것 같고요. 경제를 다 죽여놨으니 다시 경제지표를 잡고 그 시점에 맞고 다시 최저임금을 잡아야 다들 살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다 죽여놨으니.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최저임금을 5,000원에서 6,000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을 멈춰야 하고요.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 그 소리 못하게 하고 막아야 하고요. 결국 국민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들, 기름값들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 보통 차가 없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너무 요금을 높이다 보니 이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게 작은 부담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계산해보면 그리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시민의 발을 묶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 버스 가격 그거 한 번 탈 때 그거 얼마 내죠? 1,300원, 1,500원이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정말 저기 시내로 나가려면은 1,600원 이상 줘야 돼요. 그 왕복 얼마예요? 3,200원이에요. 갈아타봐요. 그럼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다니까요. 버스 요금만 해도. 버스 한번 타는 건 부담이 덜 되지만 여러 번 타는 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값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서 이곳저곳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국가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건 국가가 알아서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뽑는 걸 전 결사 반대합니다. 나이만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만 차고 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외모 잘생기면 되는 게 대통령인가요? 최소한 사기치는 게 단 1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되게 해야 돼요. 뽑아놓은 대통령들 보십시오. 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이거는 뭐 참 제가 말 안해도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명박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했고 박근혜 최순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거 탄핵해놨더니 문재인은 안 쳐놨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저는 오히려 박근혜랑 최순실 그냥 거기 그대로 둘 걸 그랬어요.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개박살 내놨죠 지금. 대통령 뽑은 후에도 뭔가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 범죄자가 나쁜 의도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라도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까요? 지들 밥그릇 싸움하기도 바쁘고 분명히 통과 안 될 거야.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현재까지 어떠했는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도 최소한 나쁜 짓으로 부를 축적하면 그렇게 축적한 재산을 타의 명의로 옮겨도, 어떠한 방법으로 숨겨도, 어떻게 해서라도 압수하고 압수를 떠나 일단 구속 후에 조사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100% 돌려놓지 못하면, 비리로 축적한 걸 100% 돌려놓지 못하면 그 자식의 재산까지 전부 압수하고 그거 다 돌려놓을 때까지 사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가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법으로 강력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시스템이 국회를 통과해야지 뭔가가 발의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법안도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월급이 일반 사람보다 많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이 월급 주는 것만 받아도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할까요? 난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공무원들,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차라리 대통령 뽑아놓고 일을 못하면 빠르게 다음 대통령한테 넘겼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 뽑아놓고. 그리고 지금 당장 초중고 교육부터 기본 정치에 대해 어떻게 보고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를 읽고 보는 방법을 차라리 가르쳐서 국민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을 국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국회가 무엇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아니 나라 말아먹고 국민 선동질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가 저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아주 자세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정치가 또는 범죄자가 국회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나라 꼬라지 보세요. 이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기야 최순실 탄핵되고, 아니 박근혜,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 최순실이 대통령이야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참 어이가 없네. 박근혜 탄핵되고 그 자리 차지해서 이꼬라지 맞는 거지만, 박근혜 탄핵시켜놓고 문재인 앉혀놨더니 나라 완전 폭망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뽑았고 우리 손으로 탄핵을 했고, 능력도 안되고 검증도 안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본 겁니다. 지금에 와서 문재인을 탄핵을 시킬 수도 없어요. 뭐 미세먼지 마시면서 뭐 또 촛불 집회 할 거야? 결국 우리가 무지해서 나라가 이렇게 아작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문재인?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나라가 다른 나라 다 성장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동안 우리는 지금 뭐 보니까 3%뭐 경쟁 성장했다던데, 그것도 대기업 몇이 지금 성장한 거죠. 정말 한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한국 같은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당장 일자리만 보더라도 구인구직 이런 거 앱으로 많이들 구하잖아요. 요즘 누가 길에서 신문고 가져다가 구인구직을 찾는 분이 있을까요? 거기다 대부분 국민이 99%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일자리를 모두 인터넷에 오픈해놓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자리를 구인구직을 오프라인으로만 등록해서 일할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앱을 만들고 그 앱에 모든 구인구직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앱에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만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함께 등록되어야 하고요. 이게 장점이 지도와 교통편, 기타 등의 정보를 함께 올려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몇 명이 필요하며 교통편과 모든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세세하게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장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농촌이라던가 기타 지방 또는 후미진 곳 또는 막 시작된 사업장, 기타 등등 여러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또는 단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일일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일일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런데 그게 쉽나요? 거의 힘들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발품 팔아가지고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찾았는데 지금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지금 미세먼지도 심한데 누가 밖으로 나가요? 인터넷 강국에서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 보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말고는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국제로 갈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해외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죄다 쫄딱 말아먹고,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미국의 아마존 같은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냥 만들면 안 되겠죠. 한국어가 좋은 게 감정 표현에 정말 뛰어나고 언어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인만 이 언어를 쓴다는 거죠. 전 세계 대부분이 영어를 씁니다. 심지어 아마존에 가면 거기 원주민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냐? 다른 나라와의 소통이 안 돼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중국인 상대로 장사할 수 없고 미국인 상대로 일반인이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간단하죠. 우리가 한글로 등록하면 외국어로 번역이 자동으로 되는 판매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일반인이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배송부터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데 이 사이트는 개인이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국가의 얼굴이 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도 아마 정부 개입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아마존도 그럴 거고. 잘못하면 모든 국민이 욕먹게 될 거예요. 미국의 찰리라는 사람이 한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 사이트에 들어와서 영문으로 번역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면 제품을 박스에 담고 주소만 그대로 프린트해서 박스에 입력합니다. 그걸 전세계로 배송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반품, 교환 처리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정부도 그 누구도 아무도 그걸 안 해요. 이놈의 나라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떠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옥션이라던가 그런 사이트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데서 자동으로 번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국민이 등록하고 외국인 상대로 좀 장사를 좀 할 수 있게. 우리나라 공예품 중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생산은 가능한데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 중국의 저가 가격시장과 중고가 한국 가격시장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만 해도 딱 답 나오잖아요. 아니 오죽 비싸면 국산 기업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 중국 공기청정기를 구입할까요? 이놈의 나라는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부적절하게 재산이나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있고, 이 등신 같은 인간들은 일을 안 합니다. 해외 나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아니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거 가져오고 배우라고 보냈더니 그 뭐야 뭐 스트릿바? 그런 데 가고 뭐 한 놈은 뭐 거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뭐 폭행까지 했다며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나라 개망신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넓은 시장을 상대로 경쟁할 동안 우리나라는 그 작은 우물 속에서 몇 마리만 크게 성장하고 나머지는 살기 위해서 우물 안에서 미친듯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거 관심 없죠. 왜냐,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우리 국민은 관심 없다 쳐더라도 정부는 관심을 둬야지. 이런데 관심 두라고 뽑아놨는데 이상한 짓만 하고 남혐이나 생산하고 패밀리랑 손잡아가지고 나라 아주 개망신 시켜놓고 아주. 저는 제일 걱정인 게 미세먼지보다 미세먼지와 함께 올 나쁜 효과들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이랑 일부 대기업들 잘 나가는 걸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외국인들 발걸음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광 사업도 나빠질 텐데 타격이 없을까요? 한국같이 땅이 작은 면적이면 솔직하게 말해서 공기정화 타워를 정부가 적극 개발해서 설치를 해도 될 텐데, 중국 대변하기도 바쁘고 연구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심해진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 미세먼지 공기정화 타워를 중요 도시 몇 군데라도 해서 그 먼지 가지고 분석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항상 마음을 외칩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노인으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것들 노인들 뽑아놓으니까 하는 짓이 완전 개막장이야. 아주 늙은 것들 뽑아놓으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번에 뭐 목포 거기서도 뭐 국회의원 한놈 거기에 한 분이 그거 뭐 정말 많이 해드셨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솔직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뭔가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못해요. 왜냐?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십 년을 지금 계속 똑같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제재를 못해요. 이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나는 정말 걱정인 게 국회의원들이 전부 친중파나 친일파 그런 사람들 다 채워져 가지고 그 나라의 땅을 우리나라 땅을 다 팔아버리자 이럴까봐 진짜 걱정입니다. 에휴, 제발 좀 이 나라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